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키는 게 바로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가 어제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가짜 뉴스인지 말실수인지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행히 2차 감염자는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전반적으로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악덕한 사람들이 가짜 뉴스와 혐오를 부추기고 수축이고 심지어 기회로 악용하고 있는데 철저히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 2차 감염자 보건소 직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정 의원님? 참 이게 이제 가짜 뉴스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요. 정보가 빨리빨리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정보라는 게 권 있는 기관의 정보가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 좀 전에 보셨듯이 이해찬 대표도 그에 따라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6번 환자의 직업이 보건소 직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또 그걸 또 홍영표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이 재차 물었습니다. 진짜 맞느냐? 아, 그런 걸로 맞다라고 또 확인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뒤에 이거는 착각했다라고 지금 다시 정정 발표를 했거든요. 저는 저런 걸 보면 여당 대표가 지금 야당 대표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정부와 어떤 면에서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저런 뉴스를 하고 이미 뉴스는 다 퍼졌습니다. 저 기사들이 다 썼죠. 그러면 보건소라 그러면 예를 들어 보건소에 하루에 지금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직원분이 만약에 저게 6번 환자라 그러면 그 사람에 따라서 전파력 자체가 굉장히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해찬 대표는 뭐라고 그러냐면 보건소에 계시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아니 보건소에 계신 분은 그럼 걸리면 게 다행이고 다른 그것도 논란이 됐죠. 그러니까 그것도 예. 또 논란이 됐고요. 참 저는 그래서 좀 이게 전문가 아니면 좀 이런 사태가 터지면요. 저는 좀 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감염 사태나 이런 거는 사실은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전문가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걸 지시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자꾸 여기에 끼어들면 이게 어쩌면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도 이야기하고 또 본인이 또 이렇게 이 가짜뉴스를 스스로 생산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사태가 터지면 정말 컨트롤 타워가 가지고 확실한 정보를 유통을 해야 되고 또 질병관리본부도 지금 정보를 좀 저는 빨리빨리 유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학 사태를 따라서 어디에 갔는지 이걸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거기 갔던 분들이 자신의 신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역학조사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자체는 좀 빨리 유통이 돼서 이런 분들의 좀 어떤 불안감들을 좀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런 가짜 뉴스가 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점점 확산이 되는 게 이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불안감을 막연히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정부나 특히 여당, 또 야당에서도 말조심을 좀 특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방송 직전에 지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2차 이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교민 중에 한 분, 이 박종청 감독님이 계셨는데요. 이 후베이성의 청소년 농구 대표팀을 맡고 계신 감독님이었습니다. 이 박 감독하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예. 증상은 없고요. 네네네. 제가 마지막까지 다 체크는 못했는데요. 그럼 얘기 듣기로는 유증상자가 한 4명 정도 1등석에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숙소에서 있을 때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불안감이라는 걸 못 느꼈는데 와서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가려다 보니까 제일 불안했던 것은 어디냐 그러면은 검색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열재는 돼 있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조용하죠. 전체적으로 그 비행기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은 다들 화기애애하고요. 비행기 안에서는 그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다 마스크 착용, 새로운 마스크 착용하고 소독하고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용하고 차분하게, 그다음에 또 오랫동안 시간을 밖에서 서 있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많이 주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무슨 옛날처럼 우리 비행기 처음 탔을 때 환호 지르고 그런 건 없었고요. 예. 그냥 조용하게 승무원들이 앞에서 몇 열까지 나오라고 해서 질서 정연하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전체 교민은 모르겠으면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요번에 안 오시고 남은 카톡방으로 해서 남은 분들 한 100여 명 이상 정도 그냥 잔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오신 분들은 부득이한 상황, 사업체가
2주간, 뭐 3주간, 한 달간 빌 수 없는 상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못 오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뭐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어제는 있었고요. 어제는 한 명이 있었고, 오늘도 아마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되돌아간 사람이 있다는 거 보니까 네. 아마 제 추측으로는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처음에 교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섭섭하죠, 당연히요. 어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집에서 가면 부모님을 어머님을 찾듯이 외국에 나오면 당연히 찾는 게 고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향이고 고국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도 그 진천 국민들이나 또 아산 국민들이 또 성숙하게 잘 받아주셔서 저희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게 했다는 것은 그래도 많이 그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감사드리는 말을 전하고 싶을 뿐이죠, 뭐. 네, 지금 박 감독께서는 아산의 격리시설로 이렇게 이동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최영일 평론가님, 보니까 지금 박 감독께서 아주 명확하지는 않는데 한 명이 현지에서 돌아간 것 같다. 비행기를 못한 것 같다. 전세기를. 그렇거든요. 확인이 됐습니까? 이 내용?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추정이긴 해요. 저 당국의 확인이 필요한데. 당국에서 11시에 조금 전에 발표를 그 내용은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 1차 전세기 때도 369명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사실 들어온 분은 368명이었는데 한 명이 고열로 탑승을 못했죠. 그런데 2차 전세기에 그분이 열이 떨어지면서 탑승을 해서 333명 중에 1차에 못한 분이 돌아왔죠. 근데 2차 전세기에도 또 탑승대기를 하다가 유증상으로 못한 분이 지금 계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지금 더 돌아올 분들이 있다면 당국에서는 추가로 전세기를 투입해서 200~300명 정도를 더 추가로 모셔올 수 있다. 현재는 현재 박 감독 얘기로는 현재까지는 뭐 개인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의사가 없는 없다. 분들이. 그러니까 2차 귀국까지는 좀 우선 마무리가 된 것 같거든요. 2차 귀국까지는 720명 예정자는 거의 다 이상은 돌아온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혹시라도 우한의 상황이 더 급박해지면 남아있는 교민 중에 돌아오길 희망하는 분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국은 대응을 해야 되고요. 아까 1000여 명 정도 교민이 있다고 박 감독 말씀하셨는데 또 언론 발표를 보면 2000명 내외에 현지 교민, 주재원, 유학생이 있고 회사 주재원들은 남아있고요. 또 중국 국적의 배우자와 있는 분들은 이분들은 우리가 지금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가족이 남은 경우도 있거든요. 추가적인 조치 계속 있어야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